지금까지의 어떤 캐리소프트의 창업 이후에 순조롭게 성장을 하는 과정에 있었던 어떤 성장통 같은 이벤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VC 채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벤처캐피탈에서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전천후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신동원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캐리소프트는 정말 우연히 알게 된 회사였고요. 주말에 잔업을 하기 위해서 제 첫째 아이가 4살 때 사무실에 데리고 같이 출근을 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유튜브를 통해서 틀어줬었고, 시간이 지나서 구글의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영상들을 제 아이가 시청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이라는 유튜브 컨텐츠를 같이 시청을 하게 됐어요. 상당히 재미있었고, 이 컨텐츠를 과연 누가 만들었으며 왜 만들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현혹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회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 후에 회사를 방문을 했었고, 회사의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단순히 이건 장난감을 설명하는 채널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첫 만남으로부터 한 6개월 정도 사업 개발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뎁스 있게 디스커션을 했었고요. 그해 12월에 최초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 해에도 후속 투자를 이어나가면서 회사가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좀 지원을 해드렸던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와 제가 같이 굉장히 고민했던 지점들은 캐릭터 중심의 또 IP 중심의 채널이 결국은 롱런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화를 하는 과정에서 1대 캐리를 교체를 했었는데요. 저학년 초등학생들이 난리가 났었죠. 왜 캐리 언니를 바꾸냐, 왜 캐리 누나를 교체를 하려고 하느냐, 이제 댓글로 난리가 났었고, 저도 이제 그 댓글들을 진화시키느라 초등학생들과 말싸움도 많이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 뒤에 사업 개발 방향들이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구독자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야겠다,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회사가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의 어떤 캐리소프트의 창업 이후에 순조롭게 성장을 하는 과정에 있었던 어떤 성장통 같은 이벤트였습니다. 어떤 사업 초기에는 그런 지점들에 대한 스터디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아서 일종의 성장통을 겪었었습니다. 제가 아직 컨텐츠 투자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컨텐츠 투자를 많이 해보지는 못했고, 굉장히 좋아는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창의적이어야 하고 도전적이어야 되고 상상을 충분히 많이 해야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 컨텐츠가 IP화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반드시 갖고 있고, 이 IP가 또 브랜드화 될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이 컨텐츠를 이용해서 다양한 포맷의 컨텐츠들로 파생시킬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라는 투자에 대한 판단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제작해내고 계시는, 창작하고 계시는 미디어 컨텐츠 스타트업들을 만나고 있고요. 그런 스타트업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들이 굉장히 고민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면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하지 않은 회사들로부터 얻게 되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크래프톤, 이런 회사들의 당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무서웠겠죠. 과연 이 투자가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과 보수적인 판단들이 실기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무언가 이노베이티브한 스타트업의 사업 계획을 들으면 적극적으로 공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들이 벤처 캐피탈리스트에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들은 너무 많은데요. 저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배님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의 김재욱 전무님, 그리고 전 플래티넘 기술투자에 근무하시다가 최근에 S벤처스라는 VC를 창업하신 김현철 대표님, 두 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연찮게 제가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10년 전에 지원을 했던 두 회사의 채용 담당자셨고요. 그 당시에는 두 분이 가장 막내 심사역 역할을 하고 계셨었는데, 막내 심사역으로서 VC가 되고자 하는 저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고, 제가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되고 나서도 어떻게 해야지 좋은 딜을 발굴할 수 있고 어떤 형태로 밸류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